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나올 차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화끈한 차들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산타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브리드, 정말 인기 있는 차들 줄줄이 쏟아져서 아주 난리였죠. 그리고 EV9, 그건 인기 있는 차가 맞나? 레이 EV, 야 이것도 핫했지. 테슬라 모델 Y RWD, 아니 그거는 수입차니까 국산차만 놓고 봐도 정말 놀라운 차들 많았습니다. 근데 더 인기 있을 차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저렴한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고요, 전기 픽업도 나온다고 하고, 하이브리드 SUV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7대의 완전한 신차가 나오고 5대의 부품 변경 모델, 총 12대의 국산차 신차가 우수수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야, 12대면은 한 달에 하나씩 나와도 매달 새로운 차가 나오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르노 코리아, KG 모빌리티까지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차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2024년 어떤 신차들이 쏟아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현대차부터 볼까요? 가솔린차 안 나와요. 가장 작은 전기차부터 제일 큰 전기차까지 다 전기차로만 나옵니다. 전기차에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야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그럴 리가 있냐 하면서 갑자기 안티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나중에 시간 나고 보면 그 말이 맞았네, 이런 경우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꼭 나와야 되는 차들이에요. 자, 우선 현대가 내놓는 차 중에 먼저 상반기에 나오는 차, 캐스퍼 EV입니다. 올해 전기차 트렌드가 어떤 거였을까? 가성비 전기차의 트렌드였습니다. 주행거리나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더라도 값이 싼 전기차를 원한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RWD도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거고, 그리고 기아의 의외의 인기차 바로 레이 EV였죠. 저희도 지금 한 대 샀잖아요.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는 줄 서서 산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성비 뛰어나고 실용성 좋아서 이 차를 선택한다고 해요. 겨울에 주행거리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멀리 가요. 레이 EV에 문제가 있다면 시속 120km로 가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거. 시속 100km 이내로만 간다고 치면 생각보다 주행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실내 공간 넉넉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기아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럼 현대는 가만히 있을까? 현대도 캐스퍼 전기차를 내놓고 인기몰이를 합니다. 지난 11월에 캐스퍼 만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공장 설비 공사를 다 끝냈고요. 이제 정말 만들면 되는 상황,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스퍼 EV 위장막이 간혹 보이는데요. 저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디자인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휠은 확실히 멋있어졌네. 이 램프는 그대로, 충전구가 그릴 쪽에 있는데 요것도 경차라면 그것도 이해되긴 합니다. 카메라를 보면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사방을 다 보여줄 건가요? 너무 호화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 지금 이 차는 LFP 배터리를 넣지 않고 NCM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레이 EV보다 비쌀 게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 이건 고급의 경차 전기차로 갈 것인가?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경차라면 좀 확실히 경차 느낌이 나게, 확실히 저렴해서 전기차가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갈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차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역할은 레이한테 맡기고 캐스퍼 EV 같은 경우는 레이보다 한 급 위의 차로 만들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 차 출시 당연히 내년 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시 하반기에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EV 라인 공사를 끝내고 결의식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월부터 6월까지 시험 생산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테스트하고 시험 생산했으면 양산해야지. 아니 그걸 왜 하반기부터 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 보조금이 동나는 지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땡겨서 상반기에 좀 팔아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현대가 내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차입니다. 바로 아이오닉 7, 현대의 대형 SUV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긴데? 약간 미니밴 아닌가? 이게 어째서 SUV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SUV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MPV보단 SUV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가? 그런데 이런 차가 나오게 될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EV9이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잖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되니까 차가 안 팔렸죠. 차는 좋아요. 디자인 좋고 승차감 좋고 실내 공간 넉넉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안 팔려?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었습니다. 아이오닉 7은 EV9의 가격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가격 책정 잘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독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EV9이 각진 느낌으로 좀 남성적이라면 아이오닉 7은 좀 더 여성적으로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A필러 지금 굉장히 누워있거든요. 그리고 천장도 뒤로 가면서 낮아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나라에 없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오게 되면 미래에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느껴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네요. 자, 현대차가 내놓을 다음 차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아이오닉5 벌써 페이스리프트라고? 사실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아직 안 됐죠. 21년 7월에 나왔으니까 3년 정도 됐을 때 페이스리프트라는 거예요. 야, 페이스리프트를 이렇게 빨리 하나? 지금 아이오닉 디자인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멀리서 딱 봐도 완전히 미래적인 자동차, 경찰차로 랩핑하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이오닉5는 그냥 타는 것보다 랩핑을 조금 해서 타면 훨씬 더 가치 높은 그런 자동차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아이오닉5는 뭐 외관에서는 기껏 해봐야 휠 바꾸고 범퍼 조금 바꾸고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보다 바꿔야 되는 점은 실내죠. 아이오닉5의 실내가 조금 저렴해 보인다, 너무 플라스틱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내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산타페라든지 뭐 소렌토라든지 EV9이라든지 등등의 차를 보면 CCNC라고 해서 이 현대 디지털 콕핏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전기차에 꼭 필요한 운영체제인데, 게다가 동영상 같은 것도 플레이해서 볼 수 있고, 현대는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GV60까지도 CCNC가 안 들어갔어요. GV60은 CCIC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디지털 콕핏이 들어간 차는 코나 전기차밖에 없다. 전기차를 위한 OS인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OTA 업데이트 좀 제대로 해주고, 빌트인 캠 2도 들어가야 되고, 디지털 키 2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하려면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지털 기기들 좀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굉장히 불편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들 버튼 한번 누르고 터치를 다시 해야 돼.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으로 작동되게 하지, 이걸 누르고 이걸 또 누르게 한다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거 누가 생각한 걸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정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림도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저렴한데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없고, 스탠다드는 그냥 안 팔겠다는 느낌인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타보면 탈만 하거든요. 주행거리 조금 짧다? 그래도 300km 넘게 가는데, 이젠 충전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걱정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모카 올해의 차 아이오닉 5N 갑자기 9 모델이 되나요? 내년에 9 모델 되면 어떻게,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오닉 5N도 같이 바꿔줄 걸로 기대해봅니다. 기아를 살펴보면요, 기아도 거의 다 전기차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차 EV3입니다. 와, 이건 진짜 멋지네요. 기아 EV데이에 가서 컨셉트카로 보기도 했고, 위장막 사진도 살펴보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원하던 바로 그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으면서도 실용적인 자동차, 그러면서 SUV 느낌이 물씬 나는 자동차, 그리고 굉장히 귀엽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나오면 정말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같은 자동차가 뭔가 좀 큰 차를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날 것 같아요. 작지만 고급 옵션들 많이 들어갔고, 헤드램프도 보면 완전 예뻐요. 이 휠도 보면 삼각형 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무슨 컨셉트카 같잖아요.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저런 기능 넣고서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볼보 EX30이 4,900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볼보 EX30보다는 싸이지. EV3는 3,900만원 정도 갑시다. 3,000만원대. 그럼 정말 좋겠죠. 이 차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2024년 기아가 내놓는 첫 번째 신차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니까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기아가 내놓는 두 번째 차, 기아 EV4입니다. 그동안 사실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뭔가 SUV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모두가 바랬던 세단형 전기차가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EV4라는 자동차인데 이걸 어떻게 봐서 세단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우디 A7 나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 들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세단이라고 해. 원래 미래적인 디자인이 처음 나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거리에서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도 EV데이에서 컨셉트카로 보고 왔는데, 그때 이 차 디자인이 90% 이상 그대로 구현된다고 했습니다. 뒷유리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세단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손잡이가 없는데 이게 괜찮다고? 팬더가 이렇게 부풀어졌는데 이렇게 깎여있어? 야, 요런 디자인이 어떻게 현실에 있지? 이런 느낌입니다. 기아 디자이너 총괄 카림 하비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세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대로만 나와줘도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내놓는 세 번째 자동차 EV6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요때 EV데이에서 EV3, EV4, EV9까지 봤는데 EV6가 옆에 너무 옛날 차 느낌이야. 디자인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기능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되게 아이러니인 게 EV6가 나오면서 기아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 디자인 랭귀지 자체가 바뀌었어. 전면이 다 이런 느낌인데 EV6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EV6에도 뭔가 큰 변화를 줍니다. 앞쪽에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 EV6에도 어떤 식으로든 살려놓고 있어요. 지금은 득득득득 이런 깜빡이, 요걸 이게 쭉 이렇게 기다란 스타맵 시그니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EV6에도 잘 넣어놓고 있네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라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같은 패밀리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실내 기능도 상당히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CCNC 빌트인캠 2, 디지털키 2,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유튜브, 왓챠, 웨이브, LGU 플러스 이런 거 다 재생되겠죠. 충전하는 동안에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차박도 가능하겠죠.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디스플레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꼭 바꿔야 되는 거 제가 기아에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뒷좌석 시트 꼭 바꿔야 됩니다. 등받이 각도가 너무 불편해. 허리가 이렇게 불편할 순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CUV, 약간 SUV 느낌 나는 차인데 뒷좌석에 좀 편하고 안락하게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아의 네 번째 자동차 기아 K8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사실 저는 K8 디자인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K8이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랜저 나오기 전까지는 꽤 잘 팔렸는데 그랜저가 나오면서부터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K8도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거든요. 차도 꽤 커졌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그랜저는 조금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이건 완결성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랜저가 더 좋아? 네, 그랜저가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는 지금 출시한 지 3년 만입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페이스리프트는 한 5년에 하고 풀체인지는 7년에 했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리프트를 한 3년에 하고 풀체인지를 한 5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제품의 주기가 빨라졌다. 그래서 3년 만이면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급한 페이스리프트도 아니에요. 저는 그릴 디자인도 이 바디색하고 구분 안 되는 거 요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페라리 로마랑 비슷하잖아. 이상하게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건 손대지 마시고 실내랑 이런 것들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의 다섯 번째 차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했고요. 내년에는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스포티지 워낙 잘 팔렸어요. 아직도 월 5,000대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는 차기도 하고요.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차체 사이즈면 사이즈 할 것 없이 정말 훌륭한 자동차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요즘 나오는 신차들 보면 CCNC 들어가는데 스포티지는 아직도 구형, 표준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이거 스포티지 상품성이 워낙 좋은데 셀토스보다 못한 게 들어있으면 어떡해. 이런 부족한 부분 살짝 바꿔서 내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투싼과 대등한 수준을 맞춰줘야죠. 가격은 여기서 올리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가격은 꼭 동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연말에 GV80, G80 페이스리프트를 다 공개했죠. 왜 공개했느냐? 당연히 기업에서 사야 되는 차니까. 연말에 사야 되는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고요. 내년에 나올 차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나올 차 GV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GV70은 저도 갖고 싶은 차예요. 한상기 선배가 직접 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차였는데 약간씩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갑을 못 여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뭐 물론 굉장히 인기 있는 차지만 테스트카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MLA 헤드램프라고 해서 촉촉촉촉 박혀있는 거 요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기존에는 실내가 요랬는데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당연히 볼 수 있을 거고 티빙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CCIC라고 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파워트레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네시스 GV70 가장 인기 모델 중에 하나니까 뭐 크게 바꾸지 않아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GV70 뒷부분에 보면 이 플라스틱이 너무 플라스틱이야. 요것만 조금 바꿔주면 정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딱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하고 아마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없겠지만 GV70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건 분명히 보입니다.
KGM은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전기 픽업 트럭이 됩니다. O100 그런 코드명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콘셉트카를 공개를 했죠. 이 차가 내년 하반기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픽업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 좋긴 좋네요. 근데 EVX를 기반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EVX보다 내연기관이 조금 더 이 터프한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할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토레스 EVX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LFP 배터리라는 거 이거 형편없을 것이다,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작 보니까 이 배터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겨울이 됐는데 주행거리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뒷차가 토레스 EVX를 들이받고 그리고 자기가 불이 붙었어. 그래서 그 불이 토레스 EVX에 옮겨 붙어서 전소시키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FP 배터리, 이 불길 하나 일으키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됐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LFP 배터리는 악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중국산이다, 매국노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투자하셨나요?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은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투자했다고 해도 그건 종교가 아니잖아. 그게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를 그냥 비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왔다가 문제 없으면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야죠. 비아디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비아디 주식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 LFP 배터리 다 만들잖아요.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LFP든 NCM이든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배터리면 좋은 거죠. 이 사실을 내가 거기 투자자라고 해도 몰입하지 말고 지금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겠죠. 내가 투자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다 올라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가 짐칸에다가 배터리를 더 추가로 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더 늘리는 이런 옵션을 제공했는데 이거 픽업 트럭이니까 이 짐칸에다가 배터리 더 실어주고 주행거리 700km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면 그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던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들 나오면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GM이 내놓는 두 번째 자동차 토레스 쿠페입니다. 이름은 칼리스타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칼리스타는 원래는 요런 차인데요. 멋있잖아. 저도 지금 갖고 싶은 자동차입니다. 쌍용이 영국의 팬더로부터 사들인 자동차 상표권 그리고 자동차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쌍용에서 만들기도 했고 그 모델이 지금 아주 소규모로 계속 손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 그 이름을 여기다가 쓴다고? 코란도라는 이름을 코란도 C에다 쓴 것도 좀 섭섭했는데 칼리스타를 여기다 쓴다. 이러지 말고 칼리스타를 다시 만들지. 전기차 칼리스타로 다시 만들면 그럼 되지 않을까? 요 디자인의 전기차. 훌륭하잖아요. 좀 비싸게 팔아도 나 같으면 사겠다. 또 다른 소문은 KG50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겠죠. 에이, 아니야. 이런 위장막차가 거리에 돌아다니고요. 지금 쇼카님이 찍어주신 차인데요. 쿠페형 SUV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쌍용차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이 기어노브 보세요. 깜빡이 스위치 보세요. 실내를 보면 이건 그냥 KGM이야. 이건 쌍용차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마힌드라의 쿠페형 SUV예요. 잠깐만, 이러면은 애매하네. 마힌드라에서 쿠페형 SUV 만드는데 이게 쌍용하고 아직도 관계가 좀 있나? 쌍용에서 이걸 만들어 줬는지 아니면 마힌드라가 만들어서 그게 쌍용에 오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마힌드라의 쿠페형 SUV 그리고 토레스 쿠페, 이 둘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힌드라 디자인을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꽤 예뻐요. 마힌드라에서 먼저 나오고 KGM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긴 한데 KGM에서 먼저 나오고 마힌드라가 그 나중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하고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보다는 정말 다른 이름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이 차는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개발이 다 끝났고요. 모건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품평회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어디 났냐? 이데일리에 났습니다. KG 소유의 언론사가 이데일리이기 때문에 이데일리에서 이거 보도했으면 거의 확실한 거죠. 다음은 기대하시던 르노 코리아입니다.
르노 코리아 완전히 살아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드디어 꺼내는 것 같습니다. 오로라 하이브리드, 최종 이름은 아직 몰라요. 오로라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죠. 내년에 나오는데요. 지금 알려진 이름으로는 오로라 1이라고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SUV로 먼저 나온다고 하고, 오로라 2는 세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라 3도 나오는데 이건 전기차로 나온다고 해요. 세단은 25년 내후년에 나오고요. 전기차는 26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답답해라. 조금 더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차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는 따로 있죠. 오로라 프로젝트의 차량들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르노 부산 공장은 볼보 SEA 플랫폼, CMA 플랫폼의 차들을 여럿 만들게 됩니다. CMA 플랫폼인 르노 오로라를 만들게 되고요. 스웨덴 볼보와 중국 지리의 합작 자동차 폴스타4를 이 공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최초의 수입 브랜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면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지 말란 법이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폴스타4 이게 완전히 성공한다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코리아에서 만드니까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시장도 가깝고 미국 FTA, 유럽 FTA 다 맺어놨구만,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네 라면서 한국으로 몰려들지도 모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국이 지금 자동차 수출 6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한국이 자동차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동차 수출 1등 어디냐고?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1등입니다. 중국은 내수용차밖에 못 만든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니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차가 될 것인가? 이거 지리자동차의 싱유의 L, 이 차를 기반으로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스트카로도 꽤 돌아다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보의 안전성을 가지는 것도 분명하죠. 그래서 중국, 스웨덴, 한국의 합작이 되는 자동차가 될 텐데 이 차가 만들어져서 이대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수출하게 되겠죠. 약간 택깔이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동차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나라의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다 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르노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요. 4월 말부터 쭉 부산 공장에서 오로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고요. 내년 7월에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이 차를 처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해도 좋다. 어쨌든 QM6의 후속이 될 것 같은데 LPG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LPG 하이브리드로 나오게 되는 최초의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거 공개하고 조금 이따 팔면 또 물 들어올 때 너무 못 젓는 거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답답해. 르노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르노 화이팅이다, 화이팅. 자, 다음은 쉐보레입니다. 쉐보레 어떤 차가 나올 것인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쉐보레는 예정된 신차가 없대요. 아니, 이래도 되나? 올해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거 4년 만에 나온 신차거든요. GM이 지금 이 차들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8천억 원 받았는데 지금 신차가 없어? 이건 좀 너무하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지원 확정은 아니고 투자 의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27년에 나오는 소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야, 2027년은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2027년까지 GM이 우리나라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지금 당장 개발 시작해도 2027년에 나올까 말까인데, 그리고 그게 완전 신차도 아니에요.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때 전기차가 나와야지 무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 27년에. 폴스타 같은 수입차 브랜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막 내놓기 시작하는데 한국 GM도 이제는 전기차 좀 한국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능력, 속도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 알고 있잖아요. 코리아 스피드 모릅니까? 캐딜락 리릭, 이코녹스 EV, 신형 볼트 EV 뭐 이런 차들, LFP 배터리 들어간다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꼭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현대기아 여전히 신차가 많이 나오고요. 내년에도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노도 가만히 있지 않죠. 몇 년 만에 신차가 나오는 건지 정말 기대되기도 하고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KGM도 새로운 회사가 되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신차를 내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종이 등장한다는 건 언제나 환영이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새해에 좋은 일들만 계속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